파트 1. 한밤중에 자주 깨는 진짜 이유. 박수. 이것은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닙니다. 신장과 방광이 매우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음악. 당신은 혹시 한밤중에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또 화장실에 가야 할까?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깊이 잠들려 할 때 또다시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되뇌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건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느낌을 정말 잘 압니다. 병원에 내원하는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밤에 여러 번 깨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 말씀에는 체념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밤에 여러 번 깬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신장과 방광이 너무 과로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파트 2.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한국 사람의 말투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밤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시는 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팔로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식단 예시를 상세히 알려드리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직접 확인합니다. 저는 류호진입니다. 30년 이상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불면, 나간노, 피로감을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단지 몇 가지 사소한 습관을 바꾸고 특히 저녁에 섭취하는 채소의 종류를 바꾸기만 해도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트 3. 대구에 사는 박성씨, 68세의 이야기가 좋은 사례입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으로 진료실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밤에 3번은 꼭 일어납니다. 겨우 잠들면 또 깨서 아침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식단을 확인해보니 저녁마다 매운 김치, 짠 된장국, 구운 고기맛, 구독과 팔로우 안내, 의사 류호진 소개, 점이 항상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죠. 채소는 발효된 것이 소화에 좋다길래요. 하지만 바로 그 짠 음식과 신선한 채소의 결핍이 문제였습니다. 몸속의 염분이 수분을 붙잡아 두고 결국 신장이 밤새도록 가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했습니다. 조금만 바꿔보세요. 약 대신 올바른 채소 몇 가지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2주 만에 보면 몸이 즉각 반응할 겁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웃었지만 제가 제안한 3가지 채소를 실천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2주 후 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한결 환해지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한 번만 깨요. 그리고 바로 다시 잠듭니다. 오늘 아침엔 시장도 다녀왔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저를 가장 기쁘게 한 건 그가 푹 잤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몸에 올바른 재료를 공급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채소가 뭐 그리 대단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푸른 채소는 최고의 천연약입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며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환자 박성준 씨의 이야기, 나간노와 식습관. 파트 4. 숙면은 눈을 감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녁 식사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방광이 쉴 수 있고 신장이 편히 잠들며 뇌는 깊은 회복 단계로 진입합니다. 반대로 너무 짜거나 너무 매운 음식 혹은 밤 8시 이후에 물을 다량 마시면 몸은 그것을 처리하느라 밤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숙면은 기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그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잘 가꾸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채소가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방광을 진정시키며 당신이 잊고 지냈던 고요한 밤을 되돌려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박성준 씨가 식단을 바꾸고 신선한 채소를 먹기 시작한 뒤 제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변화는 신장이 즉각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색이 훨씬 밝아지고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이 숙면을 취하면 눈밑이 어둡지 않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호흡도 훨씬 안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이 새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단 한 접시의 시금치에서부터요. 파트 5. 시금치.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그 평범한 채소. 하지만 사실은 신장과 숙면을 위한 천연 녹색 약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한 연구를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시금치를 섭취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깊은 수면을 취하고 야간류가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럽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밤의 방광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정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신호가 불안정해지고 골반 근육과 방광이 미세하게 수축해 소변이 많지 않아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을 만듭니다. 시금치는 풍부한 천연 마그네슘 덕분에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방광의 과도한 반응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몸이 가짜 신호를 무시하고 푹 잘 수 있게 돕는 것이죠. 또 다른 제 환자 한 분, 이윤자 씨 72세 부산 거주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5년 넘게 불면과 시금치의 놀라운 효능과 수면 회복, 피로에 시달리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밤마다 3번, 4번은 꼭 깨,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감기네요. 식습관을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는 거의 안 먹어요. 그냥 밥이랑 김치, 가끔 미역국 정도. 겉보기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그 식단엔 신경을 안정시키는 영양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데친 시금치에 참기름 몇 방울, 통깨 조금만 넣어 무쳐 드세요. 소금도 마늘도 넣지 마시고. 그분은 그대로 실천했고 열흘 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의 미소는 정말 밝았습니다. 선생님, 설마 이 초록색 채소 한 접시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요즘은 정말 꿀잠 잡니다. 파트 6. 몸은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한 재료를 적절히 공급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금치는 신장에 좋은 것은 물론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 긴장을 완화시키며 자연스러운 트립토판을 공급해 줍니다. 이 물질은 세로토닌의 전구체로, 세로토닌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끓는 물에 시금치를 30초간 데칩니다. 2. 찬물에 재빨리 헹궈색과 비타민을 보존합니다. 3. 참기름 몇 방울만 넣고 간을 하지 않습니다. 4. 저녁 7시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채소를 먹으면 배가 고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식이섬유와 식물성 지방이 주는 포만감 덕분에 위가 편안히 쉬고 밤새 뒤척이지 않습니다. 이 편안함이 바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이 깊은 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환자들이 잠을 잘 자게 되면 아침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 부기와 다크서클이 줄며 아침 소변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장이 진정으로 휴식을 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이윤자 씨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제는 잠이 오니까 시계 초침 소리 듣는 게 좋아요. 예전엔 그 소리가 거슬렸는데 지금은 제 심장 박동 같아요. 규칙적이고 가볍고 평화로워요. 그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언제나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시금치.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은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시금치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도와주는 초록 친구들, 즉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환자 이윤자 씨의 번화라 초록약 시금치, 줄이며 밤새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다른 채소들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브로콜리. 모두가 아는 채소지만 방광과 마음을 함께 진정시켜주는 특별한 힘이 있는 채소입니다. 네, 파트 7. 브로콜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C나 항암 효과가 좋은 음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브로콜리가 심장을 쉬게 하고 방광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채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채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최영석 씨, 70세 인천 거주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건강한 분이었고 이전에 체육교사로 일할 만큼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매일 밤이 3번씩 깨야 해서 만성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도 줄이고 밤 10시 이후엔 아무것도 안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 신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단순히 신장 기능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염증 조절 능력과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이런 분들은 보통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서 몸이 밤에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그 결과 방광이 쉽게 자극받습니다. 그때 제가 권한 것이 바로 브로콜리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식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와 호르몬 조절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 더 줄이지 마세요. 대신 매일 저녁 소금도 기름도 넣지 않은 찐 브로콜리를 열흘만 드셔보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채소로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한번 해보시죠. 열흘 후에도 그대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2주 후 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선생님, 인생 처음으로 6시간을 내리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마치 운동하고 난 기분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방광 조직의 염증, 브로콜리의 항염 작용과 숙면 효과, 반응을 진정시켜 줍니다. 이 조직들이 편안해지면 그동안 밤마다 계속 울리던 화장실 가야 한다는 신호가 줄어듭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와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하체 부종이나 수분 정체를 막아줍니다. 이 역시 야간노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브로콜리는 2분 정도만 데치거나 지십시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효과를 높이려면 당근 몇 조각을 함께 쪄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이 설포라판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영양의학계에서도 인정받은 황금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숙면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브로콜리가 간의 해독 작용도 돕는다는 것입니다. 간이 편안해지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간과 신장은 항상 함께 작동하며 몸속 독소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이 쉬면 신장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더 이상 한밤중에 일하러 깰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영석 씨가 진료실에 작은 봉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안에는 데친 브로콜리가 들어있었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브로콜리를 천연 수면제처럼 들고 다닙니다. 예전엔 선생님 말 듣고 웃었는데 이젠 믿습니다. 어젯밤엔 아내가 당신 어제 코도 안 골랐어 하더라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몸의 기적입니다. 제대로 돌봐주면 몸은 반드시 평화로움으로 보답합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히 신장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도 작용합니다. 항산화와 물질이 늘어나면 신경신호가 안정되고 염증과 스트레스가 줄면 몸은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으로 빠져듭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약을 찾지 마십시오. 몸이 이해하는 것을 주세요. 채소, 물, 그리고 천천히 쉬는 호흡. 만약 당신이 이미 시금치와 브로콜리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이제 몸은 이미 3단계 중 2단계를 통과한 것입니다. 남은 마지막 단계는 방광을 진정시키고 잠자기 전에 긴급한 느낌을 완화하는 것. 그 마지막 열쇠가 바로 3번째 채소, 오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용한 밤으로 가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파트 8.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오이는 그냥 갈증, 환자 최영석 씨의 사례, 브로콜리와 수면의 관계, 해소용 채소일 뿐이지 특별한 의학적 효능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노인 의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음식들이야말로 몸의 가장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아직도 김희정 씨 66세 부산 거주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늘 늦게 퇴근했고 저녁은 겨우 김치 조각과 밥숟가락으로 때웠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곤 했죠. 그 결과 매일 밤2-3 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고 아침이면 온몸이 붓고 머리는 조여오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거의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을 적게 마셔도 그렇고 많이 마셔도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녁에 신선한 채소는 드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밤에 생채소 먹으면 배가 차고 속이 냉해질까 봐 안 먹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야간노예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저녁에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소화를 돕는 효소가 부족해지고 장은 과도하게 일하면서 골반과 방광에 압박을 줍니다. 게다가 자연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먹지 않으면 몸은 수분을 놓치지 않으려 런조직, 특히 다리와 손에 물을 저장합니다. 낮 동안 쌓인 이 수분이 밤에 누워있을 때 상체 쪽으로 이동하면서 신장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 몸은 그것을 배출하기 위해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미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더 마시지 마세요. 채소가 대신 그 일을 하게 하십시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매일 밤 오이 반개, 얇게 썰어 사과 식초 방울 또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 아주 조금만 뿌리세요. 설탕, 마늘, 매운 양념은 절대 넣지 말고 오이는 95%가 물이지만 그 물은 일반적인 음용수와는 다릅니다. 자연 구조수, 스트럭처드 워터라고 부르는데 칼륨, 규소, 마그네슘 같은 미량 가물질로 둘러싸인 수분입니다. 이 물은 몸속에 들어가면 천천히 흡수되어 마지막 채소 오이의 역할과 김미정 씨의 이야기,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세포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오이를 식혀주는 음식, 즉 혀를 낮추고 신장에 열을 내리며 방광의 자극을 완화하는 음식으로 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뇨도와 방광의 미세한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특히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작은 염증이라도 끊임없는 소변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김희정 씨도 걱정했습니다. 밤에 생오이 먹으면 배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밥 한 숟갈과 함께 드세요. 천천히 씹으면 오이가 밥과 섞여 속을 차게 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걸 물이 아니라 음식으로 인식하게 돼요. 일주일 후 그녀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눈빛이 맑고 목소리도 놀라울 만큼 밝았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물은 예전처럼 마시는데 이제는 한 번만 깨요. 어떤 날은 아침까지 푹 잡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건 바꾸신 게 없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이 반 개만 먹었어요. 그런데 배도 가볍고 몸도 시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이해하고 스스로 수분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오이는 신장이 리듬 있게 일하도록 돕고 밤에 과도한 필터 반응을 완화시켜 줍니다. 방광의 염증이 가라앉으니 잘못된 수분 신호가 사라지고 그 결과 자연스러운 숙면이 회복된 겁니다. 게다가 오이는 피부를 통한 해독을 촉진하고 아침에 붓기를 줄여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저녁 5단계 루틴과 실천법, 수분이 고이지 않으면 혈압도 안정됩니다. 즉, 이제는 당신이 잠을 잘 자는 동안 몸 전체도 함께 잠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진료 때의 김희정 씨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그 안에서 오이 3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선물입니다. 이 오이 덕분에 저는 다시 평온한 밤을 찾았습니다. 단순하지만 귀한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오이를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고요한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몸을 이해하고 하루 중 가장 평범한 순간, 저녁 식사 시간에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숙면은 불을 끌 때가 아니라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만든 저녁 5단계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실천한 뒤 그린 테라피, 채소요법라고 부릅니다. 1. 저녁 8시 이전에 가볍게 식사.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2. 소금과 자극적인 양념 줄이기. 참기름 멋, 마무리 인사 및 구독 후 댓글 요청, 방울이나 통깨면 충분합니다. 3. 밤 8시 이후엔 물 금지. 정말 목마를 땐 오이 한 조각이나 작은 사과 한 입만 드세요. 4. 잠들기 20분 전 화장실에 한 번, 10분 후 다시 한 번 방광을 완전히 비워줍니다. 5. 누워서 천천히 호흡하기. 들이마시기 5초, 내쉬기 8초.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지금 내 심장은 쉬고 있다. 편안하다. 이 5가지를 10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밤새 한 번도 안 깨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몸은 당신의 관심을 느끼면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숙면은 사치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숙면은 건강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몸에 3가지 선물, 즉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를 준다면 몸은 당신에게 훨씬 더 큰 선물, 평온한 밤으로 보답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이제 바뀔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신장과 방광은 나이를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오늘 어떻게 대해주느냐만 기억합니다. 오늘 밤 그들에게 휴식을 허락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완전한 숙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진료를 마칠 때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잠을 자려 하지 마세요. 그저 몸이 스스로 잠을 선택하도록 두세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단 한 접시의 채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 안에는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고 싶은 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는 나이를 먹고 있지만 그것이 고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대하면 언제든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식사를 마치고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몸을 쉬게 하고 있다. 나는 평온히 잘 자도 되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느낀다면 당신의 심장도, 방광도, 그리고 마음도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가벼운 아침, 그리고 당신의 몸이 전하는 고마움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유호진. 진정한 치유는 낙이 아닌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내과 전문의입니다.